제11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예산안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자세히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지영 강원도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호균 강원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국비가 10조 원, 당초 예산은 8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지영 의원님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그 당초 예산안은 강원도가 내년에 어떤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라 볼 수 있는데요. 2026년 당초 예산안은 크게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 돌봄 상생의 복지 실현 등 8조 3,731억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만큼 도정을 이끌고 있는 단체장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화려한 숫자들로 구색을 맞춰놓은 듯하지만 실속을 따져봤을 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알맹이 예산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는 올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의료원 임금체불 문제와 같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강원도 공공의료는 지금도 취약한데 임금 문제로 인해서 그 의료 인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예산의 규모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도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놓고 그 필요로 하는 곳에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박호균 의원님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강원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명확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 7.3% 5,670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의 8조 3,730억이며 국비 예산 확보도 사상 최고인 10조 2천억으로 이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제 우리 도는 더 이상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찌던 그런 강원도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그려낸 그런 예산안이고요. 신성장 미래산업을 위해서 더 먼저 준비하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민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따뜻한 정책이 충분하게 반영된 예산 편성 기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될 만한 예산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2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용지 분행 실패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뜬구름을 잡다 물거품이 돼버린 전임도정의 드론 택시 시제기 사업 개발 130억, 배달 플랫폼 일단 시켜 약 30억, 도내 민박 플랫폼 일단 떠나 약 8억 원 같은 무모한 정책을 추진과 예산 낭비 사례가 있듯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 이지영 의원님, 쟁점이 될 만한 예산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쟁점에 앞서서 우선은 예산의 핵심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몇 사업에서 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모호하게 적용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춘천의 호수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이 있었는데요. 두 사업 모두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도비 매칭이 전제로 된 사업들인데 정작 강원도 차원의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비와 연계된 도비를 제때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지원은 물론이고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그 신뢰 문제를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청사나 도 주도 사업에서는 비교적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이미 국비까지 확보된 지역 현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미루는 것이 과연 공정한 우선순위 배분인지 그리고 일관된 정책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쟁점 현안으로는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도 해마다 이상기후와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지역 활력화 장목 사업 등 일부 핵심 사업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신청액 대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적응형 농림수산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춘천시 관련 예산들이 쟁점이 많이 될 것 같군요. 국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예산들은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짰지만 도의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그 조금 편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강원도에서 4년 연속 지방채 없이 우선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올해도 추경을 지방채 1,900억 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민들을 현혹할 때가 아니라 재정 운용을 내실을 다져야 될 때라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실제 도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나가는지를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제 속에는 지방정원 조성의 그 지역 개발이나 SOC 인프라, 농림수산업 기후 대응, 관광 문화, 체육 기반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마다의 수반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고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도민, 실익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될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갈등은 나중에 미뤄야 된다. 예. 자, 박호균 의원님. 네. 지금 뭐 국비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안 심사도 뭐 갈등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지방채 없이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출범할 당시 약 1조 원의 전임 도정의 부채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만으로는 사실 예산 절감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상환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25년도 지방채 1,900억을 발행한 사유였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방호수정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정원 조성은 100%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호수지방정원의 해당 부지를 완벽하게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일부러 삭감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시가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청을 하면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도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비 10조 원 시대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핵심인 반도체, 수소, 바이오 산업과 같은 SOC 사업과 도민복지 예산이 대거 포함되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액이 민선 7기 마무리 당시보다 약 2조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2조 3,600억 원의 국비 확보와 SOC 사업을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사통팔달 교축 요충지로서 강원의 성장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초석을 더 든든하게 다질 수 있는 국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지영 의원님 짧게 뭐 예산안 심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그 호수지방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토지 그 보상 확보가 97%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태운다면 충분히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 꼼꼼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박호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면밀하고 엄정한 자세로 심사에 임할 것이고 그동안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